자,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간단한 폼이에요. 자, 폼에서 사용자, 즉 first name, last name 해서 이름을 적는 간단한 폼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라벨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클릭하기 전에는 이곳은 last name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힌트, 즉 플레이스 홀더의 문구가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입력을 하고 넘어가면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고, 만약에 입력을 안 하고 지우고 빈 곳을 클릭해 볼게요. 빈 곳을 클릭하면 다시 이곳은 이런 곳을 입력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전송 폼도 만들어서 입력을 안 하면 경고 문구가 나오게 하는 CSS, HTML에서 속성 하나 추가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요거를 구현할 때에 기존에 라벨과 인풋이 분리돼 있었는데 얘는 왜 하나로 돼 있을까? 그거를 잠깐 설명하고 예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벨 인풋, 라벨 인풋, 라벨 인풋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자는 분명히 입력하는 건 4칸뿐이 없지만 사용자는 8개나 입력해야 되나?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게 지금 탑 얼라인드 방식이고 라벨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3개만 입력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infield top aligned라고 해서 안쪽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거와 비슷한 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클릭했을 때 여기 있던 문구가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인필드 스타일로 하면 훨씬 더 사용자가 빠르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파일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되려면 CSS는 어떻게 짜야 될까? 움직이려고 할 때 저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이걸 이전에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클릭을 했을 때 요 움직이는 걸 움직일 방법이 스크립트로 이게 활성화됐을 때 이 요소의 부모의 특정 클래스명을 넣어 놓고 그 클래스명이 있을 때 라벨과 이 안에 플레이스 홀더의 문구를 변경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순수 CSS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그냥 간단하게 폼이 있고요. 인풋의 그룹 안에 라벨과 인풋이 포와 아이디로 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first name 클릭하면 옆에 있는 인풋이 라벨을 클릭하면 옆에 있는 인풋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바람직한 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튼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도 하나 만들어서 send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석은 여기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액션을 지금 넣으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정석은 여기에서 회원가입 폼이라고 한다면 뭐 sign up, 뭐 PHP, ASP, JSP 같은 프로그램 파일이 여기에 입력된 걸 받아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으면 또 나중에 웹표준 검사할 때 오류납니다. 그러면 샵하면 일단은 빈 페이지가 되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 input과 얘가 필수예요. 그래서 required라는 것도 추가를 해볼게요. 입력이 required 요구된다 라고 해서 required라는 속성을 input에다가 일단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send를 눌렀을 때 입력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차원에서 밸리데이션 검사를 해주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CSS에서 얘가 대략 일단은 너비를 주고 화면의 가운데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 저는 화면 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디 안에 폼이 하나 있는 거니까요. 바디가 너비를 다 쓰게 하이트를 100VH를 줘서 브라우저의 높이를 다 쓰게 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 center 해서 폼을 정 가운데 놓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폼의 너비를 좀 지정을 해 볼게요. 폼은 여기 폼의 너비를 지정한 다음에 그거 안에 인풋들은 너비를 다 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폼 너비를 예를 들어서 한 350 정도 잡아 볼게요. 폼의 너비를 350 정도 잡아줬고요. 폼 안에 인풋들은 인풋 그룹 안에 인풋이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풋의 너비는 100%로 해서 주고요. 저는 이제 얘한테 라인 하이트도 줄 거거든요. 라인 하이트를 54 정도 줘볼까 합니다.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게 안쪽에 패딩도 조금만 넣을게요. 양옆에 20픽셀. 저게 바짝 붙어 있으니까 안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도 공간을 좀 줬어요. 너무 많이 줬네요. 15 정도만 줘볼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저는 이제 얘한테다가 밑에 선만 살짝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보더는 없애버리고 보더를 아래쪽으로 이 픽셀의 솔리드에 회색으로 해서 살짝 줘볼게요. 안에 간격을 조금 줘야 되겠네요. 그룹의 밑에다가 공간을 좀 만들게요. 저는 얘 위에다가 한 40픽셀 정도에서 공간을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을 떨궈주고 밑에 전송 폼도 위에 공간을 조금만 떨궈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죠? 폼 안에 버튼입니다. 마진탑에서 한 100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해서 높이와 너비를 주고요. 얘가 너비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샌드 버튼을 만들어 봤고요. 안에 글씨는 대문자로, 보더는 없는 게 이쁘겠네요.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얘를 클릭할 때 아까 완성본을 보면요.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슝 올라가거든요. 자, 저 올라가는 게 지금 누구냐면 라벨이에요. 라벨이고 클릭했을 때 보이던 글씨가 사라지는 건 플레이스 홀더입니다. 자, 일단 라벨이 저 위치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저 녀석한테다가 라벨이 여기에 겹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겹치도록 라벨을 쟤한테 겹칠 수 있는 방법은 인풋의 그룹을 기준으로 여기 안에 라벨이요. 라벨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해서 일단 값 0, 레프트 값은 15 해서 아까 왼쪽에 패딩을 15로 줬으니까요. 그리고 컬러도 살짝 낮출게요. 회색 컬러를 살짝 줬고요. 조금만 더 테두리 색깔하고 똑같이 할까요? 테두리 색깔하고 똑같이 줘봤고요. 얘가 똑같이 아까 저 높이가 54였어요. 그러면 라인 하이트를 54를 주면 얘도 정확하게 이렇게 겹쳐 있게끔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안 보입니다. 오페서티가 0이다가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면 저게 슝 해서 위로 올라가게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 올려보면 지금 커서가 여기 가면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마우스 커서로 바뀌고 옆에 가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어요 라고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플레이스 홀더 위에 라벨이 가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게 못 가리게 이 녀석에다가 지금 단순히 오파시티만 낮췄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존의 인풋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 올라와 있는 녀석이 아예 안 보이게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보여서 다시 이제 마우스 커서 올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하면 당연히 글씨가 사라지고요. 다시 입력을 하면은 글씨를 없애버리면 원래 있던 플레이스 홀더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우리가 이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바깥쪽에 아웃라인이 걸리는 건 인풋에 포커스가 걸려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인풋에 포커스가 걸려 있을 때 저는 저 아웃라인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안 이쁘잖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게 활성화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활성화됐을 때 저는 선의 색깔을 살짝 바꿔보려고 해요. 포커스해서 얘 포커스가 걸렸을 때 보더의 컬러를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클릭하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핵심 포인트, 라벨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대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포커스가 걸려 있냐면 인풋에 포커스가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냐면 얘를 움직이겠대요. 라벨을요. 자, 기존에는 이게 클릭이 돼서 얘 포커스가 걸렸을 때 얘를 구해야 할 방법이 얘를 선택해서 얘를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까지 가서 얘한테 포커스가 걸렸을 때 가까운 부모 중에 인풋의 그룹을 찾고 인풋의 그룹에 뭐 액티브든 그런 클래스명을 넣어 놓으면 액티브가 있을 때 얘가 아까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게끔 탑값을 바꾸는 식으로 스크립트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얘가 포커스가 걸렸을 때 CSS에서도 이 녀석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써볼게요. 맨 밑에다가 포커스에 within이라는 걸 선택하면 클래스명 input 그룹 안에 어떤 요소든 간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지금 누굴 선택한 거냐면 인풋의 그룹을 선택한 거예요. 저 인풋을 그룹에 얘를 제가 CSS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죠. 이거의 라벨입니다. 라벨이 위로 올라가게 앞서 우리가 포지션을 주고 예, 탑 값을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끔 하고 오페서티랑 비저빌리티 다시 다 살려주면 되겠죠. 볼게요. 탑 값을 지금 위치보다 마이너스 한 40픽셀 정도 하고요. 오페서티를 다시 1로 올리고 비저빌리티를 다시 비저블로 바꿉니다. 비저블로 바꿔요. 자, 그러면 클릭을 해보면 위로 팅 올라가죠? 저 올라가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 거니까 너무 멀리 가네. 다시 볼게요. 클릭했을 때 저렇게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보이는 거니까 라벨에 가서 야, 네가 이제 포커스가 걸렸을 때 너의 탑값과 오페서티와 비저빌리티가 바뀔 거니까 수치가 있는 거 탑값과 오페서티가 바뀌는 그 과정을 0.3초에 걸쳐서 초반이 이지 아웃이니까 아웃이 느린 거니까 초반이 빠르고 끝이 느린 속도 모델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안 보여야 되냐면 여기 플레이스 홀더의 글씨는 안 보여야 돼요. 물론 쓰면 없어지지만 완성본하고 똑같이 가게 하려면 여기 글씨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의 글씨를 없애야 되는 거냐면 네, 이전에는 플레이스 홀더 스크립트를 통해서 플레이스 홀더의 글씨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로 할 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 인풋에 포커스가 걸렸을 때 인풋의 그룹을 아까 우리가 CSS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인풋에 플레이스 홀더 선택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플레이스 홀더. 그래서 얘 색깔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쟤를 선택자로 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포커스가 걸린 거 부모를 찾고 그 부모의 인풋을 찾고 그 인풋의 플레이스 홀더를 찾고 걔의 오페서티를 0 또는 컬러를 아예 배경하고 똑같이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라졌죠? 글씨를 쓰고 없애면 다시 넘어가면 글씨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플레이스 홀더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클릭해서 포커스가 풀렸을 때 만약에 여기에 입력값이 없으면 플레이스 홀더가 나타나고 글씨를 쓰면 당연히 글씨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서 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포커스의 위드인이라는 거 캐나이즈닷컴에 가서 포커스의 위드인 좀 확인해 볼게요. 포커스의 위드인이었죠? 네, 이렇게 보면 옛날에 i에서는 불가. 어차피 지원 종료한 저 i는 무시하면 모든 뭐 오페라 미니 빼놓고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작동하는 CSS 속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i 때문에 소개를 잘 못했던 거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지원 종료했고 i를 열면은 에러가 빵 뜨죠. 왜 이걸 쓰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의 도움 없이 순수 CSS로 사용자가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폼을 완성해 봤습니다.